예, 오늘도 이제 중요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그리고 당신도 혹시 간염 아냐? 많은 분들이요.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상외로 제가 28년째 이제 우리 중증 환우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들을 케어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어느덧 28년이 됐네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환우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상당히 모르세요. 근데 본인은 간염인지도 모르셨어요. 거의 감기 증세 같거든요. 감기 증세 같다가 오늘 공부하시겠지만 A형, B형, C형에 약간씩 다른 그런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염이나 방광염, 오줌 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실 건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도 이 앨런 게비 박사님의 내추럴 메더신 자연의학의 대가이신 앨런 게비 박사님과 이경원 선생님의 합작이신 자연의학의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형 간염과 B형 간염, C형 간염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간염이 있을 때 증상은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아주 좋은 치유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간염하면 B형 간염만 있는 분들이 이 B형 간염이 상당히 다발적이기 때문에 간염하면 B형 간염을 많이 생각하세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B형 감염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아빠들에 의해서 와이프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의료인들에게서는 또 C형 간염이 많고 환자들을 케어하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다양한 간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염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립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간염 바이러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파티스 A, A형 간염, 그리고 그 B형 간염, 이 형태가 약간씩 다르죠. 그 다음에 C형 간염, 왕관 모양의 이런 간염은 상당히 이렇게 다발적인데요. D형 간염이나 E형 간염은 G형 간염은 상당히 드뭅니다. 게다가 이제 간혹 허피스 바이러스나 또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염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간염 환자의 많은 경우 증상이 없이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염을 알았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초기 증상은 약 2주에서 한 달 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증세는 꼭 감기 같아요. 감기처럼 이제 느껴지는 증상에 상당히 이제 피로도가 좀 느껴요. 굉장히 피곤하고 그다음에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또 복부가 아프기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했나 감기 증세에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 막 찌뿌둥하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이한 증세가 있는데 며칠 후부터 황달기가 나타납니다. 황달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아주 다크해져요. 아주 진해집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 나타나듯이. 그 다음에 대변색이 거의 회색처럼 아주 옅어지면서 흰색에 가까운 진흙색이 되면은 이제 확실한 간염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땡이가 부었네 하듯이 요새는 그 바깥 선생님들이 사모님한테 아침밥 차려달라 그러면 간이 부었다 그런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셔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네, 간이 붓고 또 아프고 열이 오르는 등의 여러 가지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면 간염 아니야? 하고 의심해 볼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염의 A형, B형, C형 간염의 이제 징후별 증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그런데 이 간염이요. 만성적인 간염이 있고 급성 간염이 있습니다. 급성 간염은 이제 휴식을 잘 취하면 건강한 사람의 대부분은 약 3주에서 16주 사이에 서서히 증상이 감소되다가 1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몸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만성으로 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만성 피로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꽤. 그래서 간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돼서 간경화가 돼야지 그때서야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간염에 대해서 잘 공부하셨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혹시 이런 증세를 보이면 바로바로 이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간 수치를 점검하시기도 하죠. 뭐 GOT, GPT, 감마 GPT 여러 가지 뭐 ALP 검사 등 간 수치를 그래서 이제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A형 간염과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의 원인과 감염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A형 간염은요. 대부분은 대변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간염 환자의 대변에 의해서 전염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나 뭐 이런데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옛날에 또 전염성 병들이 사실 아파트 유트랩을 통해서 주주주주 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전염성 질환이 심한 데는 그 아파트 전동을 폐쇄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수도와 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미개발 지역의 우물물 그리고 음식 그리고 하수돗물에 오염된 조개, 게, 새우 각각류 되게 좋아하시죠? 예, 뭐 영도 꽃게 꼭 1년에 몇 번씩 드셔야 되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 가보시면 막 이제 상수돗물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들 드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건 의식이 조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태국이나 관광지에 가셔서 간염이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태국 관광 가셨다가 거기서 막 새우, 게, 꽃게 막 길거리에 있는 거 뭐 기절을 하고 드시다가 간염이 걸려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간염인 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바로 이런 루트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대개 2달 후에는 회복되기는 하는데 간혹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미개발 지역을 여행하실 때는 뭐 숟가루나 골든시레키네시아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 미리 예방 접종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헤파타이티스 A라고 하는 A형 간염의 증상들을 보면 되게 보미팅, 구토를 막 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다이아리아라고 이렇게 설사를 쩍쩍쩍쩍 쏟아내는 분들 세 번째는 존 다이스라고 하는 이 피부가 뭡니까? 이 황달기가 생겨요. 그래서 누리끼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에 황달기가 생깁니다. 이 상당히 필요한 것처럼 과식을 많이 하는 분들도 이제 황달기가 가끔 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피버 증세, 막 열이 발열 증세가 올 때는 A형 간염을 의심해 볼 듯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개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자, 감염 경로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fecal matter in food, 이 음식에서 그 분변 물질들, 대변에 있는 분변 물질들이나 sanitary water 같은 그 아주 비위생적인 물, 특별히 약간 미개발 지역에 가면 뭐 여러 그런 곳에서 그런 이제 관광지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과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여행을 가실 때는 기본적으로 수캡슐을 좀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에 물이 바뀔 때 거기다 수캡슐을 2알, 3알 넣고 쉐키쉐키 흔들어서 드시면 이 감염에서 상당히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막 카톡이 막 정신없이 와요. 보니까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나왔다가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소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설사를 쫙쫙 하기 시작해서 바로 다행히 수캡슐을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거기서 수술 먹고 이게 이제 정지가 됐어요. 완화가 돼서 회복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방문하실 때는 꼭 숯이나 골든실 에키네시아 같은 이런 천연 치료제들을 들고 다니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A형 간염의 이런 증세와 원인 경로를 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으냐면 get vaccinated,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wash your hands often when working with food. 그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거나 사용하실 때는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 직원을 선별할 때도
B형 간염 보균자라든가 또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B형 간염이라고 무조건 다 옮기는 게 아니라 활동성이면 옮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주방 요리사들에게 제가 간을 잘 안 보게 해요. 봐도 그 수저를 절대 못 쓰게 합니다. 한 분에 의해서 다 감염돼 버리면 안 되니까요. 하는 말에 70분이 감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리사들은 굉장히 가족에서 우리 주부님들도 가족들이 국을 먹어도 따로따로 덜어서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요새는 남자 주방장들도 많으시죠. 특별히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손을 자주자주 깨끗이 씻어주셔야 A형 간염에서 안전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플 때는 가급적이면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플 때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다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 그 균이 이 요리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A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B형 간염을 좀 오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서. 자, B형 간염은 여러분들이 간염하면 되게 B형 간염으로 아실 만큼 B형 간염은 다발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사망 순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전체 감염 중에 약 30%는 아직까지 확실한 감염 경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 B형 간염 환자의 약 90%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몸이 약하신 분들은 50% 정도, 절반 정도는 만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매달 B형 간염 보균자들을 아주 여러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입소를 원하실 때 이분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를 많이 체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에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대개 75에서 90%가 만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 간염에 발견이 됐다 했을 때는 대개 산모에게서 엄마에게서 영향이 미칩니다. 가족력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몸 밖에서도 7일이나 생존할 만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간염이 걸리는 경로를 보면 이 간염 환자에게서 타액이나 예를 들어 뭐 뒤에 나오지만 키스를 할 때 타액이 이렇게 오고 성교할 때 정액 그리고 오랄 섹스나 애널 섹스에서 이 항문 섹스 같은 걸 할 때 이 질 분비물들 혈액에 의해서 많이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칫솔이나 이제 부부끼리 칫솔이나 면도기는 면도기도 같이 씁니까? 여기 아빠는 여기하고 와이프는 이 겨드랑이를 밀 줄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부끼리라도 이 각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칫솔이나 면도기에 의해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신, 타투. 요새 젊은 친구들이 타투 많이 하는데 문신에 의해서 피어싱, 온몸에 피어싱하거나 문신하는 것 타투에 의해서도 B형 간염 보균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B형 간염에 많이 감염이 되고 주사바늘을 이 니들을 잘못 알고 재사용할 때 감염될 수가 있고 수혈을 할 때도 이 간염에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모가 간염에 걸렸을 때 아기도 간염에 걸려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어린이 B형 간염 환자의 약 30%는 같이 사는 엄마나 아빠, 성인 B형 간염 환자에게서 대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건강한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족들은 상처나 타액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조금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사모님들이 수저를 이 식당의 이 수저 이 위생 문제가 참 이게 타액이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숟갈 젓가락은 소독해서 매일 그것만이라도 좀 들고 다니게 해주는 것도 또 한 센스가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가족들은 이 상처나 타액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음식을 따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국을 드실 때도 따로따로. 그리고 식기나 칫솔은 같이 안 쓰시겠죠. 틀니는 같이 쓰시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드무시겠지만 손톱깎이도요. 쓰시고 나면 이 알코올 수압이나 이런 걸로 좀 닦아주시면 좋겠고 머리빗을 통해서도 상처가 있을 때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B형 간염이 있다고 해서 포옹을 하거나 또는 손을 잡는다고 갑자기 감염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나환자촌에서 조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나환조 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이 참 거기서 제가 많은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고 왔었어요. 그 사진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나병으로 인해서 팔도 없고 손가락도 심지어는 눈도 없고 무릎 밑에도 없고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너무나 울컥해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는데 같이 갔던 우리 선교사들이 막 그것을 나오고 나서 저한테 감염될까봐 제가 그 환우들을 안아주고 그랬다고 저한테 감염될까봐 며칠 동안 저를 피하더라고요. 예,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땀, 기침 이런 걸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기 사용할 때도 이게 호흡, 침, 그리고 변기, 수영장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염의 경로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헤파티스 B, B형 감염인 분들에게 있어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사항들을 좀 보시면, What are the symptoms of Hep B? 그 B형 간염 환자들이 주로 이제 어떤 증세를 나타나는지를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되게 귀엽습니다. 자, B형 간염 증세가 있을 때 대표적인 증세는 fever, 발열 증세가 막 납니다. 처음에 이제 감기 기운 같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열 증세를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과 대변의 변화가 오는데 소변이 상당히 어두운, 신장이 안 좋아서 이 어두운 색깔, 홍차 색깔까지 나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그 어두운 그 소변 색깔과 그 다음에 아주 창백한 거의 회색에 가까운 이 대변을 볼 때는 의심해 볼 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가 너무 멈추지 않고 아주 심각한 뭐 대장염과는 좀 다른 형태이지만 그럴 때는 이제 간염 증세를 의심해 볼 만하고 이 벨리에 아주 이게 배가 복통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아주 옐로우 스킨이 돼요. 예, 노랗게 황달기가 있는 피부가 되고, 그 다음에 눈동자가 보니까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누리끼리한 예, 황달기가 있는 눈이 되면 아 B형 간염 아니야? 하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 B형 간염에 걸리는 경로를 좀 보니까 대개 B형 간염은 using drugs, 이 약물 사용에 의해서 이제 B형 간염이 올 수가 있고 having sex, 예, 이렇게 뭡니까 성교에 의해서 이 B형 간염이 올 수가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 getting tattoo, 이 좀 뭡니까 타투 문신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조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이 타투 한다 할 때는 조금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은 좀 제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투 같은 문신, 그 다음에 바디 피어싱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요새. 그죠? 옛날에 남성분들이 60년대에도 문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B형 간염에 감염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투나 피어싱 하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haring things like razors, 이 면도기나 투스브러시, 칫솔,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 감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닭살 커플인 부부라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칫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가 관장기 부부가 같이 써도 됩니까? 하고 질문하셨는데 얼마나 닭살 커플이시면 관장기까지 같이 쓰시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카테타만 갈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닭살 커플이시라도 관장기까지도 예,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게러 Hep B, 이 백신 B형 간염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use 콘돔, 성생활 하실 때는 콘돔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use your one razor, 여러분의 그 면도기나 또는 투스브러시, 치약은 그리고 관장기까지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자신의 것을 따로따로 이름 다 써서 나 누구 거, 이 와이프 거, 남편 거 따로따로 쓰시면 좋겠고 use your one needle. 여러분의 주사 바늘도 각자 따로따로. 그리고 또 뭐냐면 스트로, 이 빨대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남편 먹고 바로 연달아서 드시지 마시고 따로따로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도 따로따로 쓰시는 게 B형 간염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들 나는 활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남편하고 사이 좋으니까 같이 써요. 우리 남편 면역력이 좋아서 감염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닭살 커플이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을 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계시는데요. 자, C형 간염은
간염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C형 간염입니다. 요거 좀 보세요. 이 감염 사례 중에서 약 40%는 아직 확실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개 10%에서 40%가 만성으로 발전하는데 특별히 C형 간염은 수혈을 받다가 C형 간염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헤모글로빈 수치가 모자라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암이 많이 진행돼서 혈액이 많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수혈을 가끔 받으시다가 간염에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수혈을 받다가 C형 간염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7, 80%가 뭐냐면 만성으로 크로닉이 만성이 되겠고요. 또 20, 30%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C형 간염은 대부분이 수혈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특별히 면도칼, 면도기, 예, 이 친구들끼리 친하다고 면도기 돌려가면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이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면 좋겠고 손톱깎이 그리고 칫솔 그리고 문신, 피어싱, 신과 주사 바늘의 재사용 등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B형 간염하고 간염은 이런 루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관광여행을 가신다든가 하실 때 아무리 친한 엄마, 뭐 언니, 뭐 식구들, 남편이어도 여러분들의 모든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은 각자 자신의 것을 쓰는 게 좋고요. 또 간염 환자인 엄마에게서 아기가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스로 이 B형 간염이 감염될까봐 와이프가 간염이라고 키스를 안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키스로 감염되는 확률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입안에 염증이 있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성생활에 의해서도 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B형이나 C형 간염은 특별히 환자를 케어하시는 의료인들에게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종종 있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지금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케어할 때 많이 주의하시면 좋겠고 니들의 잘못해서 딱 찔렸을 때 바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에게서 B형과 C형 간염이 많이 발병이 되고 특별히 이제 마약 주사를 맞는 중독자들에게서도 이 C형 간염이 발병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특별히 19세 이하의 어린이나 간염 환자나 가족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 환자의 혈액과 접촉하는 분들은 특별히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항체가 생기게 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환자 치료 도중에 주사 바늘에 찔렸을 때는 즉시 혈액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2주 안에 헤파타이티스 B, 그러니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내가 감염이 된 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2주 안에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서 면역을 높여주면 75%가량 B형 간염을 낫게 합니다. B형 간염에 감염되어 태어난 아기도 즉시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A형 간염 환자나 간염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실 뭐 간염 환자뿐만 아니라 저도 환우분들을 보기 때문에 계속 손을 씻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특별히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화장실에 이 세면기가 있는 이유는 손을 씻으라고요. 손에 의해서 모두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손을 꼭 씻고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치료로 A형, B형, C형 간염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보면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 자연치료법에는 이제 나쁜 식습관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A형이나 B형이나 C형 간염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 동물성 지방이나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생활은 제한하셔야 되고 설탕이 가미된 과일 주스, 예,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고 꿀, 시럽, 단당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1분의 6.7배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뭡니까 발렌타인 되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날인가요? 예, 그쵸. 그때 이제 이 선물을 하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이제 카드를 써요. Sky is blue, violet is purpl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하고 쓰죠. 예, 하늘은 파랗고 바이올렛 꽃은 보라색이고 설탕처럼 달콤한 당신에게 먹고 죽으라고 초콜릿을 선물 이런 말하면 참 초콜릿 회사에서 또 이제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달달한 그 설탕이 많이 가미된 음식은 이 상대에게 면역력을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진 메이어 박사, 하버드의 영양학과 교수이신 진 메이어 박사가 가족을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중에 이 설탕이 많이 가미된 음식을 먹이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역시 간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튀긴 음식의 이 산화된 기름이 활성산소를 만드는 데 상당히 지배적이죠.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어도 식물성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고구마 튀김, 감자 튀김, 감자전 이런 전 종류들 하실 때 기름 자글자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쓰시는 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기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고 기름이 여러분의 심장혈관을 막고 기름이 여러분의 유방암의 이 호르몬성 수치를 높입니다. 전립선에 모두 난소에. 그래서 그래서 콜텔 에세스틴 박사는 지방이 여러분 모든 병의 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알코올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간염의 원인이고 초콜릿 그리고 카페인 음료들 그리고 이 뭡니까 콜라 같은 무슨 탄산 음료들 거기에서 계속 칼슘과 인산의 레벨을 떨어뜨려서 뼈에서 칼슘을 빼나가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세포에 탈수를 불러오고 이 간염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물성 지방은 간에서 담즙 분비를 막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즐기던 분들 오시면 대장암이나 대표적인 육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대장암이죠. 그리고 이제 췌장암, 소화기 계통이 많이 담즙 분비가 안 되니까 담도암, 담낭암으로 많이 오시는데 동물성 지방을 계속 드시면 계속 간에서 담즙 분비를 막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제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철분제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대개의 철분제에는 햄철 성분인 동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분은 간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간염 환자는 반드시 철분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또 종합 비타민을 먹되 철분이 없는 햄철 성분이 없는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되고 소의 간이 좋다고 간염 환자들이 소의 간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햄철 성분이 들어간 거 제한하셔야 됩니다. 점점 간 기능이 나빠져요. 그리고 두부, 콩 종류라고 해도 주의하셔야 돼요. 적당량의 단백질. 그래서 되게 이제 중증 환자분들은 단백질 햄프하고 치아로 충분하기 때문에 두부 드신다고 한 모씩, 이 두유 드신다고 뭐 한 컵씩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한 국자 정도씩 그렇게 제한해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간염을 못 낫게 하는 나쁜 식습관이라면 좋은 식습관은 뭐냐면 섬유질이 풍부해서 어제 보니까 모든 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지방 채식은 하루에 배변 작용이 3번 정도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이루어져서 좋은 영양소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나쁜 영양소인 젖산이나 피부리산이나 담석, 결석, 기생충 덩어리 같은 이런 독소들은 대변으로, 소변으로, 호흡으로 다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영양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보다 중요한 영양소가 섬유질입니다, 여러분. 섬유질은 영양학적 가치는 없을지 모르나 인체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병이 섬유질 부족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혈관 막혀, 심장혈관 막혀, 암들 다 뭐냐면 섬유질이 부족해서 계속 차곡차곡 칼슘화되고 석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식을 즐기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포기 못한다고 하신다면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로 배를 거의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주부님들이 집에 가시면 섬유질과 친해지셔야 돼요. 과일과 채소.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그리고 야채 위주의 저지방 채식이 간염 환자를 낫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이거 아셨어요? 그 다음에 마늘과 양파 같은 유황이 많은 음식 굉장히 간에도 이롭고 물에 용해되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배나 사과처럼 물에 녹는 이런 섬유질. 그 다음에 간염 강경화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간암 환자에게 특효약이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하버드하고 존스 홉킨스의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지방간 수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간염 강경화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어떤 치료제보다 설포라판이 풍부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브로콜리. 그게 간염 치료제, 간암 치료제, 강경화 치료제, 모든 암 환자의 치료제입니다. 특별히 간을 보호하는데 브로콜리가 최고입니다. 브로콜리 그래서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콜리플라워, 그리고 브리셀 양배추나 양배추 같은 애기 양배추 같은 양배추 이러한 십자가 채소들은요.
간염, 간경화, 신장 기능 안 좋은 분들에게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 성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 당근, 당연히 비타민 A, 그 베타카로틴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간을 보호하는 치료제가 되겠고, 엉겅퀴는 뭔지 아시죠? 자, 어제 공부하셨습니다. 21세기의 불로초 가운데 1위가 뭐였어요? 실리마린이었죠. 실리마린의 또 다른 이름이 엉겅퀴, 또 다른 이름은 밀크시슬, 예, 또 리버 서포트, 예, 간을 보호하는 치료제의 대개의 성분이 엉겅퀴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서구 지역에서는 천연 항암제로 일반인들도, 일반 암 환자들이 시중에서 이 제약회사에서 나와 있는 천연 항암, 항생, 항염제로 골든실루트가 많이 취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질이 높은 건 아니나 그게 바로 민들레과예요. 그러나 민들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나온 베르베린 성분이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암 환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레, 예, 카레에 어떤 성분이 이렇게 간염 간경화에 도움이 될까요? 강황. 그리고 강황이 어떤 성분이? 예, 커큐민 성분이 그렇겠죠. 그다음에 계피가 또 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계피가 당뇨병 치료제로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매일 한두 숟갈 먹으면 이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이 간염, 간경화 환자들에게 계피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하루에 물을 최소 5, 6잔 이상은 마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녹차를 권하시는데 이제 카페인 성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킨 성분이 잠을 조금 못 자게 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가급적이면 모링가차, 별명이 생명나무 잎사귀예요. 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항암제 성분이 한 개도 안 빼고 다 들어있는 나무가 세상에 있을까 하고 봤더니 모링가였어요. 모링가에는 한 개도 안 빼고 항암제가 다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더 좋은 이 불로초가 있는가 찾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배우신 불로초 충분하고 하늘말에서 나오는 불로초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을 맨날 혈액과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 모링가차나 또는 이제 물을 하루에 그렇게 8컵 이상 드시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적당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간 환자분들은 이 단백질이 과잉이 되면 간이나 신장은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간염이나 간경화 증세가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